자, 요즘 완전 화제인데요. 오늘 특별한 인물을 모셨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내 이름도 대의로 한다. 나는 한대의 하는 사람이다.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여론조사를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기사까지 작성하면서 여러분들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한대의 하는 사람이 쓴 기사가 가장 많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시아투데이 한대희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네. 이름이 참 묵직합니다. 한대의. 네. 큰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네. 자, 먼저 이번에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3일, 4일 네. 이 조사를 실시했는데 40%가 일단 나왔습니다. 네. 자, 뭐 민주당에서는 왜 40%냐? 뭐 난리법석을 떨고 유시민 전 장관은 뭐 마약에 취했다. 지금 뭐 온갖 또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먼저 40%가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도층을 대표하고 있는 2030 세대가 확실하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30 세대의 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보면은 뭐 하여튼 연령대 전부에서 탄핵 소추 가결 전까지는 여론이 달라졌어요.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여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또 2030의 여론은 이따가 또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만 다른 이유보다도 이재명 안 돼. 네. 이 여론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쏟아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2030 세대 젊은 청년층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예. 관련해서 지금 탄핵 정국으로 쭉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지지하는 거지만 예.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하. 네. 그 상황까지를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이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삼권 분립이 돼 있는 예.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줄탄핵을 연이어 펼치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서 행정부가 아예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안에 관련해서도 다 뭐 대왕고래 예산안 그게 300억 남아되는 걸 8억으로 아예 그냥 삭감을 해버렸어요. 석유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시추 막대기를 집어넣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죠. 예. 8억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를 한번 가져오는 것만 해도 그 돈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 배에 기름 넣다가 끝난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상당한 위해를 가했다. 그래서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체제가 위험하다. 예. 이래서 지금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한 기자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탄핵 소추 가결 전에는 상당히 좀 냉엄했던 여론이었는데 그렇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의 이 태도 또 이것을 포크로 보는 거 아니냐. 네. 대통령까지 탄핵 소추 가결됐으면 네.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될 일인데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네.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 위협. 네. 또 뭐 지금 누군가는 뭐 대통령 사형 이야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요. 네, 그렇죠. 지금 계속 뭐 그 이후에 뭐 또 각종 탄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압박 가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이 또 특히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음.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경제를 빨리 수습을 하고 하려면 이게 최소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입지는 보장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공모자다, 내란 공모자다라는 식으로 해서 탄핵을 해버렸어요. 대행의 대행을 이어가고 이런 상황이 솔직히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는 젊은 층이 그렇게 동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살아가야 되는 층은 2030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봤을 때 예.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행의 대행,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을 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실 때 민주당과 야권이 어떤 식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을 해왔는지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지만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다수 그걸 그냥 귀로 스쳐만 들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솔직히 민주당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국회로 다 향했지 않습니까? 예. 정치권으로 향했는데 그 이목이 향한 그 속에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사법과 행정을 파괴하는 식으로 가니까 이제야 그 본질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래요. 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네. 또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 오히려 국민들은 이 민주당의 이 탄핵, 네. 줄탄핵, 그리고 야당의 이 포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 그렇죠. 아하. 자,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난립니다. 지금 뭐 온갖 퍼부을 수 있는 비난은 정말 다 끌어모아서 퍼붓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지금 상당히 이 인지도가 있는 언론에서도 명태균 여론조사보다 못하다. 네. 심지어는 명태균 여론조사나 다를 바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40%를 가지고 야당 법석을 떨어댔는데 데일리안의 경우는 42.4예요. 네. 어제 그렇게 나왔죠. 아니, 그러면 명태균 조사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여론조사는 모두 명태균 조사라는 것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게 그 한국 그 여론평가연구소를 예. 원래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법적으로 이제 솔직히 재갈을 물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다른 그 그러니까 여론조사 연구소들에서 쫙 결과들이 지지율이 나오는데 예. 이게 보통 39%부터 42.4% 이 사이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고발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고발하는 순간에 여론이 오히려 본인들한테 더 악영향으로 돌아설 건데.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도 국민의힘 34, 민주당 36, 고작 오차 범위 내인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는 유시민 전 장관은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갤럽도 명태균, 다 명태균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그 데일리안도 그렇게 여론조사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쿠키 뉴스도 나왔고요. 예. 이제 뭐 한길 리서치 뭐 이런 곳에서 쭉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아마 주말이 돼 갖고 내일쯤 또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마 여론조사를 또 이제 그 지표를 모집을 해 갖고 또 통계를 낼 겁니다. 그러면은 일요일부터 또 여론조사가 나올 건데요. 예. 아마 이번에 여론조사가 상당히 민주당에는 더 뼈아플 거로 보입니다. 하하. 네. 왜냐하면 그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와 이제 한국
그 여론평판연구소가 냈던 예. 그때 여론조사는 솔직히 그 공수처의 이제 대통령 체포 관련해 갖고 그 내용까지는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아하. 네. 그 부정적인 시각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조사 시점이 3일과 4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았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받아야 되는 게 예. 그게 법적 적법 절차예요. 그런데 이런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판사 쇼핑이죠. 일각에서 판사 쇼핑이라고 하는데 의심을 갖습니다. 네. 이런 부적법한 그런 이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 그리고 이걸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예. 그리고 충분히 의혹이 지금 그 인터넷에서 기사로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국수본 조종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추가가 안 된 결과였거든요. 지금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네. 지금 경찰 간의 내통설이 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왜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느냐 네. 이 부분도 이제 지적을 받는 건데 지금 공수처장의 태도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죽했으면 민주당도 시킨 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탄핵 운운하면서 급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가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가 무려 74%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로부터 다 두들겨 맞는 공수처.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 기자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실제로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민주당의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아시아투데이의 조사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또는 고발, 고소, 위협에 대해서 간악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님이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이 조사의 고의성 또는 이미 수치를 알고 있었다든지 네.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뭐 고의적으로 이 조사를 그렇게 이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이제 코프라인데 이 코프라가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조작을 했다라고 보진 않고요. 네. 그건 이제 선관위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할 네. 문제고요. 또 여론평판연구소의 관계자도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밝혔고 방금 전에 제가 한 기자께 여쭤보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아시아투데이의 명예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여론공정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이보다도 높은 42.4% 네. 데일리안간의 조사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데일리안도 명태균 조사로 몰아붙이고 네. 고발을 하겠다는 뜻인 건지 갤럽 조사도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6인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할 것인지 네.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그 코프라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예. 아마도 이에 욱해서 일단 저지르려고 했는데 지금 데일리 안에서 나오죠. 쿠키뉴스에서 나오죠. 그 여론조사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4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 업체들의 입틀막을 못 하는 거죠. 이제 하면 이 여론조사 업체들 대한민국에 수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여론조사 업체들 다들 그러면 코프라처럼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처럼 민주당에 고발을 당해야 되냐. 이런 쪽으로 나올 건데 그럼 여론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지켜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민주당이 어떻게 입법 독재를 하고 있냐.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이 총선, 대선 이런 선거들에서 아마 앞으로는 지금 20대, 30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경험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는 저렇게 많은 의원을 다수당을 안 찍어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의 이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소추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방금 전에 이제 한대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은 네. 무조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네. 이렇게 나올 것 아니냐. 바로 그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 그렇죠. 자, 이런 추세로다라면은 지금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또 집행을 하려고 시도를 다시 한다면 네.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보면 50%를 넘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한 기자는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지금 있으니까 뭐 네. 다른 분야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의 예측 네. 어떻게 보시는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아마 제일 낮은 제 기억으로는 여론조사가 10% 중반이었을 겁니다. 네. 그 이후로 보통 일주일에 12% 그러니까 10% 두 자릿수씩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올라와서 지금 40%를 넘어섰어요. 네. 이게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보수적 시각에서 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여론이 지금 이 경향대로 지금 쫙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2주 앞이면 골든 크로스를 찍을 수도 있겠다. 아. 지금 이게 정치라는 게 여론이라는 게 기세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당했어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 전문가잖아요. 검찰 출신이고. 그런데 대한민국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보수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걸 이미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 메시지에 보수층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고. 집결을 하고 있다. 그렇죠. 집결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중도층, 이 중도층 2030 세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예. 지금 30% 중반까지 중도층이 움직였어요. 예. 이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앞으로 2주 안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전망할 수 있다. 50% 골든 크로스를 넘을 수 있다. 2주 안에. 네. 자, 그러면 설명절 민심. 네.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27일도 임시 공휴일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명절 민심을 앞둔 대략 24일, 25일 지점이 한 기자가 전망하기로는 50% 네. 선을 돌파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정당 지지율도 심상치가 않아요. 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네. 아시아투데이 조사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9 민주당, 네. 36 국민의힘. 네. 자, 한길 리서치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36.3입니다. 네. 갤럽 조사도 2%포인트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이유는 뭘까요?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게 중요한 거는 탄핵 이전으로 갔을 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보수층의 지지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아하. 잘못하면 내란을 동조를 한 그런 당으로 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이제 이적질을 했다고 이제 해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야권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놓고 못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 이 지지율이 거의 지금 민주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예. 지금 비슷해졌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국민의힘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힘이 좋아서 지지를 하는 것보다 어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지지율까지 이미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다.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예. 이걸 직접 지금 체험하면서 의원들이 한남동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이제 김민전 의원이나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마이크를 쥐고 보수층에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의원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은 말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이 민주당의 행태를 이제야 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관심을 못 가졌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왜 했는지의 이유를 이제부터 지금 깨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대 기자. 네.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대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네. 보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금 여론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진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네.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그 조사에서 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이었죠. 네. 차기 대권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재명 39 비슷해요. 네, 그렇죠. 이 이유일 수 있습니까? 이 이유가 상당 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다. 네,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은 솔직히 보수도 싫고 진보도 싫어요. 예. 네, 다 싫어요. 지금 다 싫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젊은 층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최소한 이런 사람이면 안 된다. 아하. 최소한 정가 사범 그리고 지금도 사법 리스크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끌고 다니는 이재명 대표는 절대 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이번 그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적합 인물로 1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일 되면 그 진보층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뭐 성남시장도 해보고 경기도지사도 해보고 해서 경제를 아주 잘할 거다. 성남시도 이제 뭐 아주 그 발전을 시켰고 행정도 또 해봤으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거다는데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에 기본소득이 있어요. 예. 이거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배급제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일 청년들이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세금을 대한민국에 내는 우리의 세금 예. 그리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제 그 받고 있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펼친다 하면 대한민국은 배급제 사회로 가는 거고 하하.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많은 그 세금을 그러면 다 국민들이 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절박함 때문에 나온 거죠. 절박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지금 한대희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아투데이가 일종의 뭐 선봉장이 됐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기폭제가 됐다고 할까요?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난 이후에 여론조사 공정에서 42.4의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죠.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론조사 공정도 차기 대권에서 누가 가장 부적합하냐고 물어봤더니 42.1 이재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42.4 대통령 지지율. 네. 42.1 절대 차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 이재명 42.1. 네. 이게 딱 겹쳐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지금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지지율을 상승하는 견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MBS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는 민주당 차기 민주당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거의 40%대의 여론이 나오면서도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30%대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지금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실제로 한 방송에서 이종훈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를 선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국회 출입 기자거든요. 예. 국회에서 뭐 기자분들끼리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이 기자들이 이제 여당 담당 그리고 야당 담당 기자들이 있는데요. 쭉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를 해보면 이게 민주당이 지금 아주 이재명 결사옹이로 가다가 나중에 솔직히 이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재판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 결과가 하나라도 삐끗 잘못하면 민주당은 폭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옆에서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네요.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한마디 했다가는 쫓겨나죠? 네. 네. 그래서 광주 지역, 전라도 지역에 있는 이제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 지식인들이죠.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 말아먹겠다. 앞으로 대선 개판 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는 못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워낙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맞는 얘기만 하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명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걱정들이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사법 리스크에서 하나라도 정말 법적인 거로 걸려서 피선거권이 예. 박탈당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민주당은 앞으로 대선 총선 다 놓칩니다. 네. 그게 상당히 위험한 지금 줄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부적합 인물로 계속 지금 40% 초반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새로운 민주당의 후보가 진보 진영의 후보가 나와야 된다. 예.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4개 여론조사 기관의 NBS 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정당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나 되는데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31밖에 안 돼요. 네.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오롯이 지지를 다 못 받고 있다. 네.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기자님, 민주당이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현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자, 그래서 지금 한남동 오거리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 아시아투데이 화면으로도 라이브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걸 뭔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은 네. 정말 절대 나를 뚫고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네.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의 사명은 그게 내후 외환의 위험 속에서도 어떻든 간에 대통령을 보호하고 예.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경호처의 목적. 공수처의 목적은 불분명해요. 공수처의 목적은 분명히 오늘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다라고 발언을 했던데 솔직히 앞으로 이 적법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은데 예. 만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뭔가를 했다가 이를 그르쳤을 때 이건 공수처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호처는요. 예. 이게 대통령이 이게 한 국가의 수반을 모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의 생각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심리하고 다릅니다. 음. 상당히 다르고요. 총탄이 날아오면 몸으로 막는 게 예. 경호처 직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 물리력으로 하겠다. 저는요, 이게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내전에 준하는 상당한 위험한 그런 이제, 폭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수처가 이게 너무 지금 민주당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행정 시스템을 이렇게 망쳐왔거든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이거는 공수처가 적법 절차에 맞게 예. 다시 그러면 영장 재심사를 해서 중앙지법에서 받아오든지 예. 중앙지법에서 받아오면 대통령이 응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법적인 그리고 적법성이 충분히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기자가 국회를 출입하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네. 아니 이럴 일이냐 오죽했으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와우 네. 생각지도 못한 거죠. 한국이라는 네. 나라에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든 체포하려고 드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군중들이 운집을 하고 있고 네.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서면 조사 질문지만 해도 100쪽이 넘는다 그래요. 네. 한 기자님. 서면 조사나 충돌 없이 방문 조사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뭐 어디 도망칩니까? 아니면 네. 뭐 어디 어디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막 도망갔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또 오마이뉴스가 바로 그날 오마이뉴스가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이제 사진 촬영을 해갖고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나 국민들의 여론에서 배제를 시키자. 부정적으로 배제를 시켜서 최대한 네. 파렴치범으로 만들 그 그렇죠. 전략이다. 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공작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기자들은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계속 비틀고 있는지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아하. 절대로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디서 누구 입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전에 들은 거의 소문과 같은 이야기를 아주 팩트인 양, 네. 사실인 양 해갖고 그리고 오늘도 저기 그 민주당에서 나온 게 뭐 경호처 직원들이 MG 직원들이 일부러 MG라는 그 단어 자체를 넣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동요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계속 대통령하고 경호처에 그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경호처 직원들은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이쪽의 세계는 달라요. 이게 계속 정치로 이제 사법부 행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볼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예.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기자님께 또 이거 하나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많은 지금 친민주당 쪽 유튜브들은 거의 뭐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아무리 싫고 아무리 미워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또 내란 혐의를 일단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우리는 또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내란 수교를 이렇게 막 불러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이거는 언론이 내란 수계라 부르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고요. 예. 앞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나서도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다 했을 때는요. 어허. 이에 대해서 이거 적법 절차가 잘못됐다. 호칭이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거 너 내란죄를 졌다라고 아직 판결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한다고 해서 언론이 그렇게 따라간다면요. 그러면 기레기죠. 그건 기레기 언론이고 어용 언론인 거예요. 아니 이런 식이면은 이른바 보수청,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란 국민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부른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부를 수 있는데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아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도 뭐 그냥 앞에다가 뭐 수식어를 그럼 달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한남동 간저 주변에 네. 지금 연설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언제 이 체포영장이 집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유효기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건 이제 일종의 보수층의 결집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여론도 상당히 지금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보수 우파 지지층들에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게 아시아투데이가 5일 40%를 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첫 그 40%대를 넘는 지지율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딱 공표를 하고 나서 예. 기사로 내고 나서 이게 다른 언론사들도 쫙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 이걸 하나 이제 밴드 웨건 효과라고 예. 뭔가 이제 그 편성 효과, 숨어 있는 중도층도 옆에서 저기 머뭇머뭇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못 보였던 사람들도 다 나오기 시작했다. 아하. 나오기 시작해서 정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가면 뭐 보수 우파 쪽에서 주장하는 50% 충분히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한국 갤럽의 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 공정도 그렇고 우리 네. 아시아투데이의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도 그렇고 지금 한길 리서치죠. 이 네. 조사 결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게 네. 범여권 그러니까 네. 보수 지지층들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는 범여권 대선 후보 1위에 네. 김문수 장관이 올라갔어요. 한 기자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뭐 김문수 장관이 뭐 스타거나 아니면 뭐 그분이 뭐 갑자기 뭐 한동훈 대표처럼 뭐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이러지 예. 않거든요. 한때는 또 스타셨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랬죠. 예. 근데 이분을 좋아하는 그 이제 보수층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이분은 이제 신뢰, 대통령과의 신뢰, 의리, 그리고 국민들하고의 약속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이제 신뢰를 얻은 거고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좀 전에도 이제 그 배수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콕 집었던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다, 예. 내란죄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점과 딱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요. 김문수 장관은 지난 12월에 그 국무위원들을 국회 민주당이 싹 불렀어요. 오. 네, 다 불러서 그 앉혀놓고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거기 있는 앉아있는 국무위원들 다 내란죄 지금 다 범하고 있는 거다. 동조자들이 일어서서 사과를 하라 했는데 예. 김문수 장관이 절대 안 일어선다. 아. 왜 그랬나? 아직 법적인 결과 이거 사법적으로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다라고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 왜 이런 식으로 내란죄라고 계속 몰아가냐. 하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김문수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신뢰를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른다. 네. 민주당이 탄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물론 탄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네, 충분히 탄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당히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김문수 장관 같은 분들이 정말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주면 만약 탄핵을 민주당에서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로 더 확고하게 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에 지금 떠오를 다크호스로 네. 김문수 장관이 부상을 하고 있다. 이거 데이트상의 이야기니까요. 네. 네. 자, 지금 아시아투데이
라이브 화면으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정광훈 목사의 또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미국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이 국회 취재하다 보면 8년 전과 이제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상당히 미국 반응이 달라요. 네. 따지고 보면 2017년도 트럼프의 임기가 막 시작되던 때입니다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일기 때는 워낙 미국의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한국의 탄핵은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당선인의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고든 창은 상당히 고든 창은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네, 하나요? 네.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한국계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인 영킴 네. 지금 어떤 발언도 나왔다 그러고 트럼프의 이 전략 책사인 스티브 배너는 이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뭐 우려도 나옵니다. 상당히 8년 전하고 달라요. 미국의 트럼프 일기 때랑도 다릅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미국 공화당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상황을 상당히 이렇게 이제 그 위험한 시그널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그 대선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선거 부정선거에 예.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부정선거 이 흐름은 특히 이제 중국이 뒤에서 컨트롤 하는 거로 의심이 되는 이 부정선거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예. 호주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하. 캐나다 총리 아부라 중국이 부정선거 니들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문제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는 트리도 총리도 네. 중국의 선거의 영향에 네. 대해서 발언을 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뭐냐 하면요. 대한민국뿐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자유진영 국가들을 해체를 시키려는 어허. 그리고 친중파들을 어떻게 하나 이제 정치의 이제 우두머리 그리고 정치의 이제 권력을 지게 해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흔들려는 예.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이제 중국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제일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펼쳐지고 있는 이 탄핵 정국 예. 그리고 비상계엄이 왜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때 그 담화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 이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그런 이제 군의 이제 모든 이게 서버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예. 이런 걸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각성을 시킨 거죠. 자, 이 관련해서 아시아 투데이가 여론조사 실시했던 결과도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공개 검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44%나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 없다가 52%지만 필요하다가 44%면 이건 적지 않은 비율이고 네. 지역별로 봤을 때 한 기자님 네.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은 51%나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는 또 강원도하고 제주에서도 42%로 나왔어요. 이게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보수층에서 먼저 한 것도 아니고요. 예. 네. 솔직히 그 여론조사 꽃을 지금 하고 있는 김어준 씨 아시지 않습니까? 2016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 네. 선거 부정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영화도 만들었어요. 김어준 씨는. 영화를 만들고. 네. 영화도 다큐멘터리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제 기억에는 2018년인가 19년인가 이재명 대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 선관위 문제가 있다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 그러면은 본인들이 할 때는 그거는 뭐 아니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도 구군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른바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선관위 문제는 본인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그러면 양측에 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예. 뜯어보자.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 왜 못합니까? 이게 지금 선관위가 이게 너무나도 권력의 감시를 안 받으니까 예. 이게 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국정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킹에 취약하고 아니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이거 말이 됩니까? 하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그렇게 비밀번호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취약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니 국정원에서 그걸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뭐 그건 뭐 국정원이 뭐 국정원뿐 아니고요. 그때 같이 국정원하고 같이 한 업체가 예. 선관위도 들어가 있었고요. 아하. 그 보도 자료에 선관위 국정원 하나가 인터넷진흥원인지 뭐 하나 더 있습니다. 찾아보면 알겠죠. 예, 네. 세 곳이 있어요. 세 곳에서 낸 보도 자료예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면 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적이 나왔으면 선관위는 의혹을 계속 잠재우고 뭐 깔아뭉개지 말고 예. 속 시원하게 좀 이걸 제대로 보고자 뜯어보자 펼쳐보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왜 당당하면 그걸 못하죠? 저는 예.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 기자님 다시 이야기를 미국으로 돌아가서 네. 부쩍 미국이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 한국 상황에 대한 발언도 없지만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 공화당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이면 말 그대로 대관식, 취임식을 가집니다. 네. 상당히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우려는 많이 하고 있다. 네. 특히 외교에서 미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자칫 중국과 가까워지는 건 아니냐 네. 또는 북한과 또 모종의 협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이유 8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배경이 뭘까? 이게 상당히 외교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의 주권에 다른 나라의 정치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유진영 국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요. 예. 지금 이게 민주당 하면 노조들하고 잘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게 솔직히 민노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노조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여기서 실천하는 하나의 단체예요. 그게 이제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까? 정치 단체예요. 네. 아니 왜냐하면 민노총에서 지금 간첩들 오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아하. 최근에도 송모 씨가 15년 받았잖아요. 예. 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30-40명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의 이제 문화교류국 여기에서 지령을 받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보다 미국이 더 잘 알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하도 잘못하면 내정 간섭이 될까봐 미국은 그냥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보 이쪽에 이제 부에서 알아서 이제 이런 간첩들 잡아내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절대 터치를 안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원 지금 국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아니 오죽하면 아니 블랙 요원들 지금 그 명단이 300-400명 명단이 지금 북한에 넘어갔는데 작년 초에 그 이슈가 됐던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블랙 요원들의 신산 정보가 북한에 다 넘어가 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중국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한 간첩으로 보이는 중국인을 통해서 넘어간 건데 이 사람을 간첩죄로 이거 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국정원 대한민국의 정보 라인을 이렇게 만들면요.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에 적화가 돼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자유진영 국가들이 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탄핵 이 종국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말을 안 하지만 측근들 다 우려하고 있잖아요. 하하. 이게 민주당 이거 문제다. 민주당이 이제 진보 진영인 거는 확실하게 아는 거고, 두 번째로 진보 진영을 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좌파다. 그리고 이제 종북이다, 친중이다. 그리고 NL이다, PD다. 다 이런 계열 사람들이 아주 이제는 북한은 뭐 지금 솔직히 유명무실해지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은 아직도 이 거대한 국가고 또 이제 상당히 자금력도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네. 오직 일본하고 미국만 패고 있고 싱하이밍 대사와 만나서 네. 11분짜리 싱하이밍 대사가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걸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듣고만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싱하이밍 대표가 그때 대사가 그때 그 읽는 내용 중에 중국이 대한민국에 내정 간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내용들도 많았어요. 예. 이재명 대표 이런 방구도 못했습니다. 이게 야당 대표가 지금 야당 대표의 머릿속이 지금 상태가 저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 그 같습니까? 하면은 네. 미국도 그대로 봤을 것 같고 지금 네. 한남 오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집회 현장을 보면 태극기와 함께 미국의 성조기가 함께 나부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 기자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와 아시아투데이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마치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네. 무슨 공작이 있는 것처럼 네. 비판을 퍼붓던 지금 이 민주당 관계자들 또 관련자들 앞에 네. 한국갤럽 조사도 거의 지지율 차이가 없다. 이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자, 지금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국면에서조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적합 혐오 여론은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물론 뭐 지금 중도층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도 이게 정치가 솔직히 여당을 향해서 민주당이 협치를 해라. 당신들이 여당이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은 입법부가 제일 세요. 솔직히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거고 막으면 막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190석 그리고 야당 6당을 합치면 아니 거의 200석 거의 가지 않습니까? 192, 3석 될 겁니다. 대통령도 네. 탄핵시키고 검사도 탄핵시키고 방통위원장도 네. 탄핵시키고 감사원장도 탄핵시키고 네. 탄핵시키고 싶은 사람을 다 탄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가 대한민국에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 입법부가 이걸 지금 이런 혼란을 수습을 하고 나섰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혼란 수습을 하고 나섰으면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경제 환경도 마련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서도 오직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거 봐라.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지만 이제 보니까 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겠냐. 네. 그 마음을 알만하다. 그런 마음들이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죠. 예. 네. 한 기자님 끝으로 네. 지금 막 민주당에서는 아시아투데이의 조사를 마구 흔들고 있고 심지어는 아시아투데이에 누가 일하더라 이러면서 네. 그것을 연결시키는 신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언론도 있을 정도인데
끝으로 우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앞으로도 구독 꾹꾹 눌러줘서 100만 돌파를 만들어 주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애청자분들께 아시아투데이의 여론은 앞으로 여론조사는 어떤 길을 갈 것입니다라고 그 자부심 네. 또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는 공정 언론이고요.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편협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편향되지 않은 그런 이제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여론 지지율,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불법적인 요소가 없이, 그리고 이미 선관위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공정 언론답게 정도를 지키면서 그런 언론으로 성장할 거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여론조사 이 결과를 내놓는 거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에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사실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